김민수의 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고 오늘의 테마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취재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에 우리 집중을 해볼까요, 대표님? 네, 취재에 앞서 한국 시장은 또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요. 네. 오전 대비 힘이 많이 빠졌어요, 또. 미국 증시 같은 이런 찬란한 모습은 안 보여주는 거죠? 그런 예. 건가요? 오늘 쉬어가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삼성전자 또 왜 이러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나오는데 할 말이 여기서 너무 많은데 네, 예. 넘어가고요. 네, 그래도 또 취재 내용과 함께 오늘 또 챙겨봐야 될 섹터는 방산주입니다. 네, 방위산업 관련된 쪽에서 모멘텀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한쪽에서 흐름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이슈를 갖고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어요. 수은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했다라는 모멘텀을 가지면서 현대 로템 중심으로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긴 했는데요. 연초부터 근데 방산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 쉬어가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좀 물량이 나오는 모습들은 어제였었죠. 수출입은행법 개정이 통과됐다. 그 개정이 이제 국소위를 통과됐다라고 하면서 약간 좀 걱정했던 부분들이 사라지면서 기대감을 키우는 반면에 시장의 특성은 새로운 새로운 뉴스. 또 이벤트를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주가가 반영하는 과정 쪽에서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 본격적으로는 국회 통과까지는 29일이 본회의죠. 본회의죠. 네. 예, 거기가 있다 보니까 그때까지 확인하게 되면서 또 그게 확장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막 또 기다리고 있었던 대기했던 수주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그게 또 본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단순하게 걱정했던 뭐 자본금 한 25조 원까지 수출입은행이 늘렸던 거에 대해서 뭐 한간은 그렇더라고요. 좀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금액이면 선진국 수준의 방산 수출 금융, 그러니까 괜찮은 규모인가 아니면 아쉬운 점이 있는 금액대인가요? 좀 잘하고 있을 때 네. 물을 확 끌어와서 이렇게 막 일을 하게 되면은 좀 더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또 이제 정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는 아직까지 어떤 걱정했던 바가 좀 넘어갔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 수출이 생각보다 목표했던 200억 달러에서 좀 많이 위축이 됐었죠. 이것까지 반영이 되게 되면 다시 수출의 동향들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아직 모멘텀을 충분히 누리지 않은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면은 수출 매력도를 높게 보신 것 같습니다. 수출이 가장 큰 방산에 있어서는 트리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가성비가 키워드인가요, 대표님? 아무래도 그렇겠죠. 가성비는 뭐 한국 쪽의 방산 쪽을 얘기할 때 이 정도 가격인데 이런 성능을 내? 라고 하는 부분들과 함께 또 우리는 남북이 대치돼 있다 보니까 네. R&D 계속 해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점도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기술 개발을 하면 뭐합니까? 라인들이 쫙 만들어져서 대량 양산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에 따른 강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 계약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기술 이전을 되게 꺼려합니다. 그냥 가져가지 무슨 이러면서 안 되게 하는데 네. 저희는 또 이제 가서 공장도 세우고 같이 어떤 반제품을 가서 생산한다든가 하는 어떤 거점 기지로 만들 수 있는 노력들을 같이 한다. 이것도 또 하나의 강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도 강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강점이라고 합니다. 취재는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또 하나 지금 주요 5개사 방산 수주액이 한 100조 원까지 돌파돼 있고 한때 저희 무기 수출은 미미한 국가였습니다. 네. 2000년도에 31위에서 다시 한번 작년에 9위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 부분이 정부 목표는 4위. 그렇게 되니까 1위, 2위, 3위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그 다음 4위 들어가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정부의 정책도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지금 가장 트리거로 봐야 되는 것은 일단은 동유럽 쪽의 수출이라고 생각을 해도 대표님 괜찮은 걸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수출입은행 쪽에서 개정법이 통과되는 구조로 나오다 보니까 네. 그동안 대기하고 있던 폴란드 2차 한 뭐 30조 가까이 되는 쪽의 2차 수주가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래서 현대로템이 먼저 움직인 측면들이 높겠죠. 그런 사람들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변화가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러다 보면 주요 기업들 한번 실적 잠깐 보게 되면요.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 먼저 보게 되면 작년에 영업이익 한 2,100억대 얘기가 나오면서 전년도 대비해서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수치를 보게 되면 이제 추가 수주 받고 해서
장기적으로 분할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시총이 3조 5천억대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확장할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안 비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또 알려진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작년 영업이익이 1,800억 정도 나오면서 아마 4% 정도밖에 안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수장고가 대비했었을 때는 앞으로 레벨업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거기다가 또 플러스 알파 그게 있죠. 로봇이 있죠. 이게 플러스 요소로 방산 측면에서도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당연히 있죠. 예, 이제 원래 전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군인도 그렇지만 네. 사상자 발생하게 되면 그게 가장 큰 타격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었을 때 그걸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또 어떤 타 지역을 점령을 할 때 어떤 무혈 입성이라고 그러죠. 네. 그럴 수 있을 만한 로봇이 이거를 해결하기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것들도 하나의 중요한 앞으로 현대전 그리고 미래전의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단독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특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전쟁이 좀 가속화된다라는 이야기는 크게 아직까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걸로 일단은 생각해도 될까요? 네, 그거는 이제 계속 또 노이즈는 나올 수밖에 없고, 뭐 인수가 제대로 마무리될 네.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그건 뺀다고 하더라도 지금 갖고 있는 미사일 시스템만 가지고도 성과 낼 수 있다 보니까 그것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거의 대장주죠. 네. 신고가 영역입니다. 이런 쪽에서 작년 영업이익 7천억을 찍으면서 86% 영업이익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당연히 이 정도의 덩치라면 하면서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총 7조 7천억 많이 올랐는데요. 네. 그렇게 많이 안 비싼데요. 네, 이런 쪽에서 실적의 확장세가 나온다면 그걸 그대로 또 이용이 될 수 있겠다. 이것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묵직한 쪽 대장 사이즈가 큰 쪽을 방사는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아직 사이즈가 작아서 가벼운 쪽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건지도 대표님 살짝 궁금해요. 원래 대장주는 네. 대장주가 이렇게 쭉 가니까 그에 따른 뭐 수혜주, 이등주 이런 거 없고요. 엔비디아 수혜주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면은 방산주의 이 모든 이벤트의 수혜주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수혜주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각각의 그게- 호재를 가지고 각각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네네네. 이야기군요. 전반적으로는 이 모든 종목들이 오늘 실적 이야기해 주시고 모멘텀 이야기해 준 종목들이 아직까지 모두 고점은 아니다, 모멘텀을 더 누릴 수 있는 그 구간에 있다라고 정도는 정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이슈나 아니면 또 추가적인 수주를 받아야 이제 레벨업에 대한 기대가 큰 모습들이다 보니까 이제 꾸준하게 움직여도 아마 어떤 출렁임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때 쪽에서는 눌림목을 좀 확인하고 추세적인 흐름들은 가능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될까요? 잠시 후 마감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금요일장 오후에 좀 힘이 많이 약해졌네요. 마무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지수 조금은 엇갈린 구간에서 마감 대기하고 있고요. 양대지수 모두 고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코스피아 같은 경우 2674 하회하는 구간에서, 코스닥도 870선 밑도는 구간에서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오늘 장중 고점이 외국인 쪽에서 오전에 나왔고, 기관이 오후 들어서 물량 좀 많이 풀어낸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네요. 잠시 후에 다시 브리핑해 드릴게요. 23일장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아쉬운 금요일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미국장에서 엔비디아가 정규장에서도 불꽃을 피워 올리는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반도체의 강풍, 그 훈풍이 그대로 우리 주식시장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어제 이어 오늘까지도 그 흐름을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전장에 반도체 고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힘이 빠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나마 제약바이오, 바이러, 시밀러 쪽에서의 흐름이 나오면서 그나마 수급을 받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약간 아쉬운 오후 특히 보냈습니다.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0.12% 정도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2670선 위에서 움직임 나오던 오전을 뒤로 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외국인의 매수 약화, 기관 쪽에서 매도로 돌아서는 가운데 오늘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오전 대비 힘이 좀 많이 빠진 구간에서 특히 1시 넘어가면서 대다수의 시간 파란불 쪽에서 보냈습니다. 오늘 868선에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챙겨드리도록 하고요. 수급적으로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변화 좀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한시 구간에 외국인이 매도 전환한 이후에 600억 원 가량의 매도 우위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특히 보험 쪽에서 물량 좀 많이 나왔고요. 금융투자의 매수 여력도 좀 줄어드는 모양새였습니다. 코스닥은 이어서 살펴보시면은요, 외국인 기관 동반해서 매도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 쪽도 물론이고요, IT 하드웨어 쪽에 대해서도 일제히 오늘 외국인과 기관 코스닥 시장에서는 동반 팔자세를 기록했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코스닥 특히 기관과 같은 경우는 이달 들어서 단 하루 제외하고 계속 팔자세였습니다. 16일 4원 정도 우위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팔자세가 우세한 2월달이다라고 봐도 되겠죠. 오늘장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우위로 마무리됐다라는 부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종목들의 흐름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반도체 일단 눈길을 줘보면은요, 삼성전자 조금 아쉽게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도체 힘이 오전에 비해서 약했다라는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오늘 짝에서 6% 이상 오르던 오전 짝을 뒤로하고 2.8% 상승분을 반납한 채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점 특징으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장중 선전하다가 막판은 되밀리는 모습이었네요. 0.2% 정도의 빨간불로 멈추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금융지주사 보험 쪽의 흐름이 대형주 가운데서는 좋았다라는 점 특징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면 알테오젠 이야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겠죠. 오늘 장에서 히어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어제도 변동성 동반한 구간에서 위로 치솟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장중에 상한가 터치하기도 했고요. 24% 넘게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머크사와의 계약 독점으로 변경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얻어가는 모습인데요. 한 증권사에서 목표주가 3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알테오젠이 이렇게 움직임 나오면 전반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의 움직임도 긍정적으로 나왔는데요. 셀트리온 제약도 4% 이상의 오름세가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은 SK 하이닉스도 힘이 좀 많이 빠진 모습이었고요. 반도체 소부장단에서의 흐름도 좀 많이 오후장에 약한 쪽 많았다는 점 특징으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1327원 선에 시작을 했고요. 1331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오면서 뉴욕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커지긴 했지만 계속해서 신중론이 금리 시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의 상하방이 모두 압박을 받는 모습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1331원 선에 일단 환율 마침표 찍혔습니다. 이렇게 일단 시장의 흐름은 나왔는데요. 대표님과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잘 간 쪽도 있고 아쉬운 쪽도 있고 요즘 시장 까다롭습니다. 정리 들어볼게요. 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다 보니까 네. 재미가 없었다는 말투가 더 큰 것 같은 느낌이고요. 아쉬웠어요. 예, 항상 아쉽죠. 네. 아쉬운데 아쉽지만 그래도 결과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저희 주식 투자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디가 네. 괜찮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일단 저고점 장중에 시도를 했었는데 2700 하나 싶었더니만 안 돼. 이러면서 다시 좀 무거워지는 모습들이었고 그런 쪽에서 외국인들 의외로 막판에는 코스닥 매도는 좀 줄었는데 결국에는 현물 그래도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는 매수가 이어졌는데 기관들은 철저하게 좀 외면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시장의 코스피는 오늘 SK 하이닉스, 코스닥은 알테오젠 두 스타가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또 의외로 수급이 또 퍼지지는 못하는 모습들도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역시나 저PBR주 강세였습니다. 그런 쪽에서 오늘은 금융주 쪽이 좀 강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리온을 비롯한 알테오젠 그리고 또 큰 형님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종목들이 바이오 쪽으로도 살짝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오늘은 반도체는 일찍부터 소부장 쪽은 아침부터 이제 차익 매물 그리고 또 2차전지는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좀 묵직 그런데 그 빈틈을 바이오주가 또 뭔가를 해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매어준 하루, 저PBR주, 바이오의 강세가 눈에 띈 하루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본론으로 돌아와서 방산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어떤 전략으로 구사해보자라고 말씀 주실까요? 네, 요즘 뭐 섹터가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그게 가장 고민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냥 바이오주 할 걸 생각이 들고 있지만 네, 아닙니다. 취재한 대로 그대로 방산주 네. 예. 추세는 굳건한 모습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쪽도 정부의 정책적인 육성 계속 이어가는 흐름이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 분위기를 또 파악해가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수주 산업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주가 같이 이어나기 시작하는 모습들. 그래서 수은법
개정 이후에 나오는 변화들이 어떤 기다렸던 게 지금 저거만 되면 뭘 해봐야지 했던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도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앞서서도 주셨던 것처럼 어제 소윤법 국회 소회의 통과 이야기를 지금 본회의는 29일 예정돼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방산주 내에서 종목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지금 공략을 해볼까요? 사이즈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종목들일까요? 아니면 다른 쪽에서 나왔을까요? 조금 작은 종목입니다. 네. 작은 종목인데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서 아이가 3명 있는 i3 시스템. 시스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적외선 영상 센서의 거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국내 유일이고 글로벌 7개국밖에 보유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쪽에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많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FPS 총싸움 게임을 하시다 보면 보실 겁니다. 이렇게 빨간 선이 앞에 이렇게 나가면서 레이저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정확도를 높이게 되겠죠. 야간에도 이렇게 타고 보면 이렇게 조준이 가능하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그런 쪽에서 나왔을 때 경기관총, 소총 이런 쪽으로 적용하고 있고 전차, 장갑차, 유도 무기 이런 쪽에 한화 시스템 LIG 넥스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이 확대가 돼서 앞으로는 뭐 의료나 우주 쪽에서 그리고 또 로봇에도 탑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AI가 활용되는 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율주행 라이다 센서죠. 이쪽도 같이 연결을 시킨다. 그러면은 확장성은 커질 수 있다. 라는 쪽에 대한 성장의 기대감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막상 실적도 해외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100억대가 살짝 넘었다가 작년에는 누적으로 한 420억까지 나왔다. 해외 쪽에서 성과 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실적의 견인이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의 반전들 계속 또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출이 꾸준하게 찍히는 그리고 성장성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공략을 해서 어디까지 바라볼까요? 가격 전략 이어서 대표님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추세를 벗어나기 시작한 게 얼마가 안 됐고요. 네. 그러다가 다시 눌림목이 나오는 과정들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완성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다음 저항 때인 지난번 고점대가 이제 4만 원대가 있는데 4만 1,200원을 고점을 찍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부분까지는 시도가 들어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어떤 실적 모멘텀들 부각받는 과정들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와 함께 손절가는 29,000원대 중요한 지지권이 이탈하는 가격대를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3 시스템 4만 원 전고점 부근까지 한번 바라봐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저희 방산에 대한 이야기 딱 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저희 이전에도 방산 테마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한 달 딱 전이었습니다. 대표님 맞죠? 기억이 아까 먹은 점심도 기억이 안 납니다. 1월에 주셨던 LIG 넥스원 네. 저희가 선점을 했었고요. 전에 신고가시면서 달렸습니다. 오늘은 약간 쉬어가고 있는데 목표가는 15만 원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그대로 고 할까요? 아니면 다른 포인트 있을까요? 1,400원 모자랐네요. 고점이. 네. 14만 8,600원이 고점이었고 근데 아마 지금 눌렸다가 계속 부각을 받는 구간 이런 쪽에서 봤었을 때는 직전 고점대와 함께 나오는 매물은 좀 소화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다시 고점대를 강하게 돌파하기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단기 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하게 되면 레벨업은 시도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여전히 15만 원대 이상을 목표가로 가져가 보시면서 조금 속도 조절하는 과정들은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미리 대표님과 포착을 하셔서 만약에 15만 원 딱 아니더라도 그 부근에서 만약에 수익 실현을 잘 하셨다라는 분들은 그 눌림목 구간이 살짝 기간이 있을 때 네. 매수에 새로 들어가셔도 괜찮다로 정리를 해도 될까요? 그렇게 매매 잘하시는 분들 계시면 연락 좀 주세요. 가서 배우겠습니다. 와, 그건 어려운 거군요. 이게 그러니까 정고점대 부근에서 그냥 정리를 딱 하는 편한 마음들도 있는데 갖고 있게 되면은 또 그렇게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어려운 하지 것 않을까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늘어지죠. 맞아요. 네. 자, 일단은 15만 원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 함께 해주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많이 고생하셨고요. 주말 푹 쉬시고 저희는 월요일 오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